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환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모든 코로나 관련 국경 정책을 없애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검사해가지고 음성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모두 싱가포르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트레이스 투게더 앱은 이제 없애도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투게더 앱, 이 토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근처에 있는 CC에다가 반납해 달라고 합니다.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벌금을 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꼭 반납해 달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계속해서 무료지만요,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무료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월 15일은 싱가포르이 일본한테 항복을 한 날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싱가포르에 있었던 영국 정부, 영국의 지배지였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영국이 2월 15일 날 일본한테 항복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15일이 되면 6시 20분, 왜냐면 6시 20분에 사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6시 20분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런데 사실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잘 못 들어요. 저도 지금 9년간 살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본인의 집에서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27일부터 IC카드 발급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롱텀 패스 홀더나 아니면 스튜던트 패스 홀더, 디펜던트 패스 홀더 분들한테는 보통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를 더 이상 발급을 안 한다고 하고요. 기존에 발급 받으셨던 분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막 발급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전자카드를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싱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싱패스 앱에서 전자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마이 ICA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거기에서 전자카드를 필요할 때, 보통 내가 신분증 보여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앱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해요. 현재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 카드가 갱신해야 될 때쯤 되면은 전자카드 하라고요. 이렇게 메일 같은 게 날라오나 봐요. 그러면 그 메일에 따라서 하시면은 전자카드 발급이 되겠습니다. 레일 코리도를 걸으시는 한국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북쪽으로 더 개통이 돼서 총 21km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일 코리도 남쪽 끝에는 탄종파가 레일웨이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보수공사 중이고 2026년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말레이시아에 있던 주석이나 고무 같은 거를 그 레일웨이를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탄종파가 항구까지 옮기고, 그 탄종파가 항구에서 세계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 탄종파가 스테이션을 이제 2026년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자연지구, 그러니까 레일웨이 스테이션, 그 레일웨이 코리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그 자연지구도 산책하실 때 막대기 같은 거를 숲속에서 줍지 말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교육청에서 탱하와 푼골 지역으로 6개의 학교를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CS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원서를 지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처음이 그 학교에 내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 그 학교 나왔을 경우, 세 번째가 그 학교 근처에 살았을 경우. 그런데 거기에 가산점이 되는 게 부모가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을 경우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ACS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초등학교 말고 이제 ACS 중고등학교가요. 그리고 IB 점수가 높아서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싱가포르인들이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ACS 초등학교로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싱가포르에서는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해서 졸업시험을 쳐서 그 성적 베이스로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때 이 학교가 연계가 돼 있으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중고등학교에
그 연계된 초등학교로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이제 탱하 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교육부가 훌륭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ACS의 전통과 어떤 역사가 무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ACS 지금 있는 그 지역이 학교 때문에 그런지 비싼 지역이라고 하는데 탱하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런 거죠. 탱하로 그 학교로 옮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주거 지역인 탱하 지역에 많이 이사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ACS 졸업자들은 ACS의 어떤 전통과 그런 게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페어프라이스 콜드 스토리지랑 자이언트 싱숑 같은 곳이요, 비닐봉지를 이제 앞으로 50센트를 받을 거라고 하네요. 친구인 척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사기 전화가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6억 3,200만 달러의 사기를 사람들이 당했고요. 2022년에는 6억 6,07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렁이시티의 제이큐브몰이 8월 6일 날 영업을 정지하고 그 자리에 40층 높이의 주거 공간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 GPT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표절과 같은 잠재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 채팅 GPT가 부정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채팅 GPT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고 해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에게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가르칠 것이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정확하거나 편향될 수 있는 도구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드라고 불리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구글에서 또 오픈한다고 해요. 몇 주 안에 공개할 거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어떻게 바드를 채팅 GPT랑 차별화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에 이어 알리바바도 챗봇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합성한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를 만드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 그리고 어떤 평판을 더럽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을 똑같이 만들고 그 사람이 마치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영상을 뿌리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챗봇과 같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소름 끼치게 정확한 디지털 도플갱어를 만드는 딥페이크가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챗봇이 어떤 논문 같은 거를 작성하는데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술 뉴스인 사이트 시넷이라는 곳에서 이 챗봇의 기사 작성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이 챗봇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라고 밝히질 않았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학자들한테 챗 GPT를 사용해서 50개의 의학 연구 논문 초록을 만든 다음에요, 그 연구자들한테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32%가 가짜 추상을 실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챗 GPT가 어떤 비디오나 사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 논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문 학자들도 그게 사실이라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챗 GPT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다 흡수한다면은 잘못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흡수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이런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로 금융, 법률 및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더 놀라운 점은 292명의 응답자 중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직업이 주로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2023년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감원을 하는 기업 중에 상당수가 AI 역량을 키우는 데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서 대신 감원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지난 1월에 알파벳이 전 세계적으로 1만 2천 명을 감원을 했지만 동시에 이 AI를 핵심 투자 분야로 꼽았잖아요. 그 CEO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챗봇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감원했고요. 줌은 1,300명 혹은 전 세계 줌 인원의 15%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디즈니는 7,000명 감원, 야후는 1,000명, 딜리버루는 35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 내성에 있는 박테리아 품종인 슈퍼버그가 2019년에 12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가까운 장래에 가장 큰 전 세계적인 건강 위협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약과 샴푸에서부터 우유와 폐수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이 튼튼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소독제, 항생제 등이 도초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부터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강까지 전 세계의 수로에 존재한다는 것이 유엔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은 식수의 원천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침묵의 유행이라고 불린대요. 저희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슈퍼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찬 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믿어서 인도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한여름에도 따뜻한 티를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긴다라는 뉴스예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전체 커피 판매량의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과 교환 학생을 하려던 한 학교가 취소를 당했다고 해요. 강화도인가 어디인가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그 이유가 그 지역이 불법으로 개를 도살을 하는 게 유명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삼는 그런 도살을 한다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한국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뉴스가 참 싱가포르에 나오고 있어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는 한인회 강의실 3층에서 내 안에 화를 다스리기 위한 강의를 홍주연 강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참고하시면 되고요. 2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한인회 빌딩 3층에서요. 2023년 바뀌는 싱가포르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GST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가비는 30불이고 한인회원은 무료입니다. 30명 이상 신청하시면 줌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한인회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가시면요. 링크가 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QR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월 1일에는 3.1절 기념 부가트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랑 부가트를 신청했었거든요. 한인회에서 하는 거를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살면서 우리 애국 열사님, 이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북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및 역사 속 숨은 조력자에 대한 부가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책을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재료는 한인회에 가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책을 내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가 한인회 페이스북, 인스타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신 분들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 대사관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부 행렬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기부금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메르스 릴리프 ORG라는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를요. 거기 들어가시면 QR코드가 크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페이나우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 클릭하면 또 따라가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